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간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고,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려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삶은 끝없는 고통의 되풀이일 뿐이다. 에픽테토스는 단호히 말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그는 진정한 자유는 무력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의 고통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비극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 반응, 기대가 고통을 만든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이는 우울해지고 또 다른 이는 촉촉한 대지를 반긴다. 차이가 있다면 날씨가 아니라 해석이다. 세상을 바꿔야 할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힘듦을 저항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치는 건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이다.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밖에서 행복을 구한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인정, 칭찬.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약속을 어기고, 계획은 틀어지고, 사랑은 식기도 한다. 이럴 때 진정한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얻고 바꾸려 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담담하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의 감정을 빼앗긴다. 지하철이 늦는다고 짜증을 내고,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분노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끙끙 앓는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애쓰고 힘들어할까? 그것은 마음이 통제의 경계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이야말로 철학적 삶의 시작이라고 했다. 너의 인생을 뒤흔드는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다. 한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회사에서 충성했고 마침내 승진을 기대하던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무너졌다. 자존감도 함께 무너졌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기를 보냈다. 당시의 해고는 불행이었을까? 축복이었을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해석이 바뀌었기에 삶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판단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행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우리는 자주 나는 불행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그것이 선택이라고 단언했다.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는 불행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슬픔을 붙잡고 분노를 안고 상처를 곱씹는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떠나보내는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말한다. 당신이 불행한 건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 계속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모든 고통은 저항에서 시작된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저항한다. 왜 이래야 하느냐고, 왜 나만 힘드냐고. 하지만 그 순간부터 고통은 증폭된다. 받아들이면 괜찮을 일들이 저항함으로써 고통이 된다. 수용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의 길을 찾겠다는 주체적인 수용이다. 누군가는 수용을 나약함이라 말하지만 진정 강한 사람만이 고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자이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빨리. 하지만 그 끝은 어디인가? 우리는 결국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곳을 향해 살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무엇도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공간, 차 한 잔, 조용한 오후의 햇살,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다. 그러니 가끔은 속도를 늦추고 욕망을 멈추어 보는 것도 괜찮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것을 맡긴다. 인정받기 위해 말하고, 사랑받기 위해 행동하며, 평가받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허전할 수밖에 없다. 에픽테토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누구에게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쇠사슬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머물라. 감정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이 스며든다. 진정한 감정 관리란 억제가 아니라 인식이다. 내가 지금 슬프구나, 화가 났구나, 괴롭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시작이다. 에픽테토스는 감정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반응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연습을 하라. 그것이 철학자의 마음이다. 침묵은 가장 강한 무기다. 말은 감정을 키우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은 결과를 남긴다. 불필요한 말, 과도한 설명, 끝없는 변명은 오히려 오해를 키운다. 에픽테토스는 불안할수록 말수가 많아지고 평온할수록 침묵이 깊어진다고 했다. 말 대신 침묵할 수 있는 힘, 그 고요함이야말로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뿌리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람, 말없이도 신뢰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모든 철학적 메시지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된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진다. 에픽테토스는 말없이 살지 않았다. 그는 노예였고 병약했고 가난했다. 그러나 그 어떤 철학자보다도 자유로웠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바꿨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바꿔야 할 것은 외부가 아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수용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이 아닌 지혜의 길이 된다. 그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참된 인간의 길이며 우리가 오늘도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